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전망대라니. Escucha, baby, si solo supieras que tienes algo que me hace. Vale, vale, gracias, sí. Esto es el gofio. 푸에르테벤투라의 핫플레이스를 만나고 진짜 팝콘처럼 생겼습니다. 대를 이어 전해진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바람의 언어를 듣고 오랜 전통을 함께 즐기고 라 고메라의 곳곳에 숨은 비경을 찾아 떠나봅니다. 와, 정말 절경이 펼쳐집니다. 대서양에 솟아있는 보석 같은 섬 카나리아 제도. 한반도의 30분의 1만한 면적을 가진 이곳은 스페인 땅이지만 스페인과는 또 다른 고유한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대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섬 푸에르테벤투라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푸에르테벤투라는 강하다는 뜻의 푸에르테와 행운을 의미하는 벤투라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행운의 섬이라는 뜻이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윈드서핑 등 바람을 이용한 스포츠에 적합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북동 무역풍의 영향으로 1년 내내 바람이 부는데요. 기온이 섭씨 18도에서 24도로 온화하기 때문에 언제나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 오랜 시간 침식 과정을 거친 푸에르테벤투라는 넓은 평원과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화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0km에 이르는 모래해변과 25km가 넘는 검은 자갈 해변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데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변이 있답니다. 네, 여기 또 아주 재미있는 SNS 성지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돌 모양이 다 팝콘처럼 생겼다고 해서 팝콘 해변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멀리서 볼 땐 다른 해변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해변이 뽀얀 속살을 드러냅니다. 바닥이 지금 막 팝콘이 다 엎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다 돌들이 팝콘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팝콘처럼 생겼죠? 해변을 뒤덮은 팝콘의 정체는 로돌리스로 홍조류의 일종입니다. 돌을 집어서 던지면 진짜 팝콘이 펑 터져나온 느낌입니다. 저 다 지금 다 이러고 사진 찍고 있어요. 핫플레이스에서 인증샷이 빠질 수 없죠. 저도 열심히 팝콘을 튀겨봤습니다. (2015년) 한 여행객이 SNS상에 팝콘 해변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사진을 올리면서 이곳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검은 화산암과 하얀 해변이 대조를 이뤄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볼 수 있는 해변이기 때문에 푸에르테벤투라를 찾은 여행객들에게는
꼭 들러야 하는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Tira, tira, tira. Ah, muy único. Muy único, sí. La prima vez Ah, sí. que veo algunos como esto. Primeramente comer popcorn. Vale. ¿En Francia no hay esa playa? No, vale. No. Un poco como esto sí, o como esto no. Vale. Pues me encanta, la verdad, parecen palomitas de verdad, de hecho. Lo que pasa es que hace un viento aquí, pero sí es muy bonita. Sí. ¿Quiere comer un poquito? Pero la verdad, están un poquito duras. 카나리아 제도 관광청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해변에 홍조류를 가져가 매달 10kg 이상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이 특별한 풍경을 오래도록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섬 푸에르테벤투라. 아프리카 대륙에서 날아온 사막의 모래가 이색적인 풍광을 연출합니다. 바람은 섬의 자연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섬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먹는 가루죠. 곡물가루. 고피오를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풍차를 돌려서 지금도 만든다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의 풍차가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강아지들이 귀여워 다가가 봤는데요. 카나리아 제도라는 이름이 강아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에 저 강아지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여기는 강아지가 많다, 개가 많다. 그래서 개들의 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현재 이곳을 카나리아 제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Hola. Molina, Francisco Molina, encantado. Soy Seungman de Corea del Sur. Bienvenidos a Fuerteventura, Ah. a Somada, Canarias. Vale, vale. Y han dicho que este molino es único, que Islas Canarias. No, son únicas porque solo existen en Canarias. Electrónica. 네. 진짜 옛날 방식 그대로 문도 쓰고 열쇠도 쓰고 있습니다. Bienvenido a la María. 아, 와우. 문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습니다. 이 풍차는 19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풍력을 이용해 곡물을 빻아주는 방앗간으로 오랜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주로 재분하는 것은 고피오로 볶은 곡물들을 섞은 것입니다. 마이스. 카나리아 제도에서 음식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각 성마다 고피오에 들어가는 곡물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푸에르테벤투라에서는 밀과 보리를 넣은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쪽에 이제 구워진 곡물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 이런 곡물들이 아래쪽 통에 나와서 맷돌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맷돌을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풍차로 돌리는 겁니다. Ya está, a ver. Afuera. 네, 이제 여기 풍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물레방아는 본 적이 있어도 풍차 방앗간은 처음이라 어떻게 작동되는지 기대가 됐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크기가 정말 컸는데요. 높이가 10여 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60 kilómetros hora. 60km. 56, 57, 아, 59, mira, ahora llega. 풍속 측정기인데 지금 풍속이 Mira, mira, 60, 60. 80, llega a 80 kilómetros, mire. Después viene otro más fuerte, mira. 풍속을 측정하던 프란시스코 씨가 아래에서 뭔가를 가져오셨는데요. Va a llover.
¿Es mejor para llover? No, porque la máquina, sí, mejor porque sufre menos la madera, pero para frenar no frena. 아, Porque tiene 200 años y el freno es de metal, no tiene zapatos. 혹시 내릴지도 모를 비를 대비해 풍차의 연결 부분에 기름을 발라야 한다네요. 높이가 상당해서 기름 바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왔는데 정말 많은 손이 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아저씨만 유지하고 계신지 알 것 같습니다. Esto está ahí más o menos. 이 풍차는 바람의 방향에 맞춰 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몸을 활용해 방향을 찾는 프란시스코 씨의 모습에서 장인의 포스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한참 동안 방향을 찾던 프란시스코 씨가 풍차 날개에 천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제 풍차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걸까요? El truco me lo enseñó el maestro con 99 años, con 92 años. Si no, esto no lo hubiera aprendido yo nunca a hacer estas cosas. Es como ser marinero. Sí. 이거 하나하나가 진짜 정성을 들여서 이제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앗간 하시는 분들을 이 육지의 선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Sí, aquí abajo, toda la torre entera. 아, Porque la molina gira toda la torre, desde abajo. 아, eso sería posible. 준비하다가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탑을 조금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최대한 맞을 수 있게 이 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풍차 탑을. Pero poquito, poquito. 1, 2, 3, vamos. 작업을 보니까 진짜 이게 조금 궁금증이 드는 게 정말 이 풍차가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풍차 날개를 펴는 중간에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진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프란시스코 씨.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 씨는 얼굴 한번 찌푸리는 법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합니다. 드디어 날개를 묶고 있던 끈을 풀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한 지 장장 2시간 만에 풍차가 움직입니다. 이 바람을 타고 드디어 풍차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데만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단하고 멋있네요. 와. 구석구석 프란시스코 씨의 손길이 닿은 풍차가 힘차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이제 방앗간 안을 둘러볼 차례인데요. 아. 와. muy rápido. 달그락거리며 돌아가는 맷돌 소리가 정겹습니다. 이제는 보기 어려워진 우리네 방앗간에서 들리던 소리와 비슷한데요. 프란시스코 씨네 방앗간은 여전히 손님이 끊이진 않는답니다. 이곳에서 파는 고피오가 더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이랍니다. ¡Abre papá! También. Y que el bocio te acompañe. ¿Cómo es? A ver, mira, toma para ti uno. Mira. Para ti uno y para otro. Y también le compro 2 bolsitas para el niño y para mí. 아, ¿y cómo puede comer? Yo y el niño no lo comemos con leche. 정말 고피오는 이곳 사람들의 소울푸드네요. Y por eso antiguamente cuando el canario migraba, decía, ahí va el canario con la familia. Y no llevaba sino una maleta y algunos ni maleta, pero en otro brazo llevaba el costal de gofio. Sí. Esa es la familia del canario y sigue siendo la familia canario. Nunca verás un canario verdadero sin salir de las islas sin gofio. 거센 바람을 다스려 삶의 풍요를 일군 푸에르테벤투라 사람들. 그 지혜를 마음에 담고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이제 푸에르테벤투라를 떠나 라고메라로 향합니다. 역사를 품은 항구 도시 산세바스티안 데 라고메라를 거쳐 가라호나이 국립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카나리아 제도 서쪽에 위치한 라고메라는 해안이 험준하고 가파르며 내륙에 산이 많은 섬입니다. 동쪽 해안에 자리한 섬의 중심 도시 산세바스티안 데 라고메라는 항구를 품고 있어 일찍이 해상수송이 발달한 곳입니다. 섬을 찾았던 수많은 탐험가와 상인, 여행자들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메라라는 섬은 7개의 카나리아 제도 중 두 번째로 작은 섬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조그만 섬인데 이 섬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섬 곳곳에서 그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콜럼버스의 초상화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네, 여기 보면 이 섬과 관련된 콜럼버스의 항해와 관련된 지도가 있습니다. 역사책을 한눈에 보는 것 같아요. 저 뒤쪽으로 스페인 본토의 땅이 보이고요. 콜럼버스가 출발했던 항구가 보입니다. 항구 도시를 출발해서 쭉 와서 바로 대서양을 건넜던 것이 아니고 이곳 고메라 섬에 걸쳐서 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메라 섬은 대서양 쪽으로 쭉 뚫려 있고 바람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콜럼버스가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해서 마침내 발견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492년) 대서양으로 항해를 떠나기 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머물렀던 기착지 라고메라. 콜럼버스는 라고메라에서 무역풍을 타고 대서양으로 향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후 콜럼버스를 비롯해 많은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기착지로 라고메라를 선택했습니다. 스페인 본토를 떠난 콜럼버스가 보급품을 채우고 선박을 정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정박한 섬을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No, la leyenda es que de aquí Colón se fue para conquistar las Américas. Desde aquí, sí, lo he visto. Esta es la leyenda, que fue el último territorio español que pisó. Esto es lo que dicen. No sé si es verdad o no.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곳에 이렇게 자신이 들어왔던 항구를 보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항해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던 이 고메라 섬을 가장 크게 또 이곳에 이렇게 묘사를 해놨네요. 당시 유럽인이 귀하게 여기던 향신료의 나라 인도를 향해 가던 콜럼버스는 첫 항해를 떠난 지 69일 만에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도가 아닌 북아메리카 대륙이었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에는 유서 깊은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군이 섬을 정복하면서 15세기에 지은 군사 건물부터 같은 시기 건설을 시작해 다양한 양식이 혼합된 성당까지 둘러볼 곳이 참 많은데요. 이글레시아 데 누에스트라 세뇨라 델라 아순시온, 스페인어로 승천하는 성모 마리아 교회라는 뜻의 이 성당은 콜럼버스가 들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콜럼버스가 출항하기 전에 무사항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향신료와 실크에 매료되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 나선 탐험가들.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 출신이었던 콜럼버스도 이를 위해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어렵게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드디어 떠나게 된 항해길.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했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성당에서 콜럼버스는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망망대해를 거쳐가야만 했겠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보이는 곳이 이곳 성당 내부입니다. 바람의 길을 따라 나섰던 콜럼버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도시 중심가에 그가 머물렀다는 집입니다. 신항로 개척을 향한 그의 열망을 느끼고 싶다면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라고메라에서 유적지만 둘러본다면 섬의 매력을 반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와, 이 바위와 저 앞쪽에 보이는 대서양의 조화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화산이토해낸 지구의 속살을 비와 바람이 조각한 그야말로 작품입니다. 고메라 섬에 위치한 가라고나이 국립공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7개 섬 중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국립공원이 이곳입니다. 수많은 바위들과 나무들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대서양이 하나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다른 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푸른 숲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는 월계수인데요. 이외에도 카나리아 제도 고유종을 비롯해 멸종 위기에 처한 여러 식물종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라고메라가 품은 진정한 보물입니다. 진짜 이게 풍경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수많은 바위들이 쫙 이루어져 있고 저기 앞쪽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자연은 신의 예술품이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가 말했죠. 초록빛 숲과 그 위로 유유히 흐르는 구름, 그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 잠시 시간을 잊은 채 중세의 시인이 되어봅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절경을 눈에 담고 이번엔 자연의 장엄한 연주를 들으러 섬의 북쪽 해안으로 달려갑니다. 네, 이 고메라 섬에 또 숨겨진 비경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배를 타고 왕복 4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파도가 거세서 배가 뜨지 못한대요. 그래서 직접 한번 어디 있는지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길도 나 있지 않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와.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연이 빚은 비경, 로스 오르가노스입니다.
오르가노스, 해석을 하면 오르간이라고 여기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주상절리가 쫙 이어져 있어서 정말 오르간 연주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곳의 왕이었더라면 전 저곳에 성을 짓고 살았을 것 같아요. Yes, she will sing to those who 로스 오르가노스는 고온의 용암이 급격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상절리로 높이는 약 87m, 너비는 약 191m에 이릅니다. crave what you most feel. Can you feel 각 기둥의 두께는 1m가 넘는다는데요. 파도가 거세 직접 앞까지 가서 보진 못했는데요. 아쉬운 마음은 언젠가 이곳을 다시 찾을 이유로 남겨두겠습니다. full of memory? Come, my darling, homeward bound. 카나리아 제도의 주요 섬들 중 두 번째로 작은 섬이지만 매력적인 장소가 많은 라 고메라. 이번엔 섬의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고도가 높고 경사가 가파른 산악 지형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정비돼 있지만 예전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궁금증을 안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낯선 휘파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걸음을 멈췄는데요. 라 고메라 전역에서 쓰이는 휘파람 언어 실보 고메로입니다. Encantado, soy Sewan de Corea. Encantado. 위에 계신 분들과 대화 중인가 본데요. 네, 여기 또 전통 휘파람이죠. 실보로 준비됐다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좀 사인을 주셨습니다.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곳을 장대를 타며 내려오시더라고요. De los aborígenes canarios. Creo que es el único sitio en el mundo donde se hace. Ya cuando llegaron los españoles, ya los canarios lo usaban. Pero esto no era de metal, era cuerno de cabra o de carnero. 카나리아 제도의 원주민 관체족의 전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이토라는 전통 운송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을 넘나들기 힘들기 때문에 양치기들이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험난한 산을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관체족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각 섬마다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여행객들에게 사이토를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Cebo, 세보. cebo, 세보. que es grasa. sí, 세보. Esto es grasa para que el que resbale y no queme la madera, ni te frene, para que te puedas deslizar bien. Un poco por aquí. Y después pásale con el paño. 재미있는 점은 섬마다 장대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건데요. 라 고메라에서는 아스타라고 부르지만 테네리페에서는 팔로, 란사로테에서는 라타라고 부른답니다. 지금은 섬마다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옛날에는 섬들 간에 교류가 거의 없어 문화가 조금씩 달랐답니다. Bienvenido. Corea. Algunos días ha tenido un daño por salto. Sí. No, de No. momento no. Ah. Pero siempre se salta sabiendo que hay un daño físico, una muerte, un Ah, ¿sí? resbalón, una caída grave. 잠시 살토를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Y solo son 3 kilos. 3 kilos. Aquí no pesa más de 3 kilos. No, pero también es un poco de maña. No es posible.
Sube esto recto. 렉다. Y ahora aquí. 와우. Bien.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Una, dos, tres. 이번엔 제작진의 도전. 두 번의 시도 만에 성공. 과연 카메라 감독님의 결과는? 단 한 번만에 성공. 대단하십니다. 멋있어 감독님. 욕심이 제일 좋으시네요. Y eso lo hacía Está enamorado de eso es. del enamorado. Enamorado a una mujer. Para. Como Yo soy como un hombre fuerte y. un hombre fuerte en viaje. Una prueba de valentía y de amor hacia la persona querida. Pues ahora coloca el hastia, la apoya en el suelo y hace 360 grados, 20, 30, 40, 50, 60 metros de alto. 살토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랑을 고백하는 기술이라니 정말 낭만적입니다. Pero siempre es un deporte siempre más así de gente un poco más mayor, de 40 años para arriba, que tiene tiempo libre, que tiene un poco de memoria de las tradiciones anteriores. Sí. Ahora entiendo. Entonces, porque a los jóvenes empieza a decir, le gusta un poquito, pero ya cuando tienen 14, 15 años ya es más bonito el juego, Vale. la televisión, las chicas y tal. 전통을 과거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살토 회원들과의 유쾌한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한땐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젠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곳인데요. 섬의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에르미구아입니다. 17세기부터 사람이 모여 살았던 에르미구아는 한때 주민이 6,000명에 달할 정도로 번성했던 마을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고메라라는 섬의 조그마한 어촌 마을 에르미구아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용한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100년 전에는 아주 번영했던 항구 마을이라고 합니다. 닻을 끌어올리거나 배에 달린 보트를 올리고 내리기 위한 기둥인 데빗이 과거 항구 역할을 했던 장소를 알려주는데요. 산세바스티안 항구가 건설되기 전인 1950년까지 이곳에서 외지에서 온 물건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건물이 4채 있는 느낌이에요. 엄청 거대한 기둥이 4개가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지만 100년 전에는 이 위쪽에 철골 구조가 있어서 배가 정착했을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뒀던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메라라는 섬은 사실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로가 있기 전까지는 각 마을마다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가 잘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1949년) 라 고메라의 첫 번째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몇 년 후 최초의 자동차가 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후 데빗은 점점 쓰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게 됐죠. 바야흐로 라 고메라의 황금 시대가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상인도 여행객도 발길이 끊긴 이곳. 철썩이는 파도 소리 사이로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네, 저기 아래쪽에서 또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항구의 구조물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정말 여기 마을 사람들의 숨겨진 천연 수영장인 것 같아요. 거센 파도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서 물이 잔잔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 리조트가 부럽지 않은 전망을 가진 천연 수영장입니다. 할 일을 마친 항구에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네요. 와, 정말 거대하네요. 그 당시 얼마나 큰 배가 더 들어왔는지 생각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건축물의 기둥처럼 모든 시간을 껴안은 채 바닷속에서 침묵하는 대빛을 바라보며 과거에 누렸을 풍요를 상상해 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옷을 벗고 점프하고 싶어요. Hola, buenos días. ¿Hablas español, sí? Sí, sí. ¿De dónde son? De Gran Canaria. De Gran Canaria. Sí. ¿De vacación? De vacaciones. Ah, sí. ¿Y ya ha conocido aquí? Esta es la primera vez que vengo aquí. Primera vez. Sí. ¿Y qué tal? Muy bien, está estupenda el agua, fresquita, está buena. ¿Sí? Sí, sí. ¿Es piscina natural, sí? Piscina natural. Está subiendo la marea. Ajá. Está subiendo. Ahora cuando suba la marea, se llena más todavía la piscina. Ah, qué bien.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죠.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이곳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하지만 늘 그랬듯 이 푸른 바다는 오가는 풍경들을 고요히 품고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겠죠? 라 고메라의 여정을 시작했던 산 세바스티안 데 라 고메라로 다시 향합니다. 어느덧 땅거미가 내리는 시간, 여유 넘치는 분위기에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집니다. 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지고 저도 배가 고파져가지고 여기 레스토랑에서 전통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손님이 많은 것을 보니 이곳이 맛집인가 봅니다. Hola, buenas tardes. 되게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Hola, muy buenas. Y ahora yo quiero un poco probar la comida de aquí. Sí, y yo quiero un escaldón de cofio. Un escaldón de cofio. Sí, un atún en mojo. Sí. Atún de mojo. En mojo. 고피오 스프는 생선 육수에 피망, 양파를 넣고 끓이다가 고피오 가루를 넣고 빠르게 저어줍니다. Ahí, tiene que ser a fuego lento para que no se queme. Ya apagamos el fuego al mojo. 걸쭉해진 모양이 마치 죽 같습니다. 다음은 참치 요리입니다. 피망 소스를 넣어 매콤한 맛을 살린 참치 조림인데요. 함께 먹을 삶은 감자를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La papa canaria. 고피오 스프에 고수, 파슬리 등 녹색 채소와 허브를 넣어 만든 모호 소스를 뿌린 후 다진 양파를 올려줍니다. Ya está. Aquí en La Gomera hay otros lugares en que se hace con el caldo del pescado. ¿Ves? Se hace una cazuela de pescado y ese caldo que se saca, pues se le revuelve gofio y se hace con el pescado. Es decir, toda la aventura de La Gomera se pone todo ahí. Ahí tenemos el escaldón, también el almogrote es muy común de aquí, que es el queso que se muele con el secretico de la salsa con el pimiento y se hace
El almobrote para untarle al pan, eso también es de aquí, es Entonces- típico de La Gomera. Por lo menos el de potaje, el que se hace del potaje de verdura, es típico de aquí de La Gomera. Ah, ¿qué es esto? Escaldón de goma. 라 고메라의 전통 음식 에스칼돈데 고피오입니다. 에스칼돈이라는 음식, 약간 카레 같기도 하면서 약간 죽 같은 느낌인 거 하거든요. 생선 육수가 쓰였다고 하니 맛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맛이 되게 건강한 맛인데 이 고피오,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옥수수 향이 확 납니다. 옥수수랑 채소랑 섞인 맛? 이런 맛이 나요. 사실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포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적은 양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어 옛날부터 고피오를 주식으로 삼았던 게 아닐까요? 다음은 대서양에서 많이 잡힌다는 참치로 만든 조림입니다. 모호 소스를 곁들인 참치, 이제 구이인데 겉보기에는 약간 우리나라 고등어 조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만 없을 뿐 빨간색이라서 고등어 조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감자가 여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쌀 같은 느낌이겠죠. 밥이랑 생선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매콤한 참치 조림과 밥을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바람과 함께한 삶과 역사를 만나고 섬이 품은 대자연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로 색다른 추억을 안겨준 카나리아 제도가 벌써 그리워집니다. 존잼 너무 재밌어요. 자연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